새벽 3시였습니다. 응급실로 한 남성분이 실려 들어왔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죠.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바로 시술에 들어가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산책도 하고 밥도 잘 먹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정말 갑자기일까요? 아닙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아요. 20년, 30년에 걸쳐서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없을 뿐이죠. 마치 화산도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약도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안심하십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혈관 질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숫자만 보고 안심한다는 겁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좋아졌다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혹시 약을 먹으면서도 혈관을 막는 음식을 계속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름진 음식,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반복해서 먹는 식습관 말입니다. 혈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쌓여서 몇 년 뒤 결과로 나타나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방심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알아차릴 시간입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한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 드시고 계셨나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곱창은 영양가 높다고 해서 자주 먹었고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매일 먹었어요. 견과류도 혈관에 좋다길래 한 움씩 챙겨 먹었고요. 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잘 먹고 있다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음식의 성분이나 자신의 몸 상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남들에겐 괜찮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닙니다. 혈관을 살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분명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번이라도 높게 나온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절대로 자주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계속 드시게 되면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상황,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맞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수없이 확인한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식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만 바꿔서 혈관 나이가 젊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72세 김순희 님이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큼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셨고 채소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이미 70%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식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순희 님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2개씩 드셨고 점심엔 친구들과 곱창을 자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건강에 좋다며 견과류를 한 줌씩 꼭 챙기셨죠. 모두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김순희 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피하셔야 할 음식 바로 곱창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곱창이 영양가도 높고 기운 나는 음식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특히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곱창, 중장년 남성분들께는 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곱창 백지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300mg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곱창을 100지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200지, 300지씩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풍부합니다.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곱창을 구워 드시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굽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고 이 지방은 혈관에 최악의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술까지 함께 드신다면 혈관은 2중, 3중으로 공격받게 됩니다. 이미 고지혈증이 있다면 곱창은 가끔이 아니라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할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달걀은 완전 식품 아니에요? 맞습니다. 달걀에는 좋은 영양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른자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노른자는 결코 가볍게 볼 음식이 아닙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라는 걸 생각하면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도 하루치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 프라이처럼 기름에 부쳐 드시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집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달걀은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음식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한 움큼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견과류는 양이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호두 10개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고 아몬드 20개만 먹어도 300칼로리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칼로리가 높으면 체중이 늘고 중성지방이 쉽게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끈적해져서 혈관벽에 잘 달라붙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시중에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가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 설탕, 기름이 더해진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5개, 호두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이 아니라 약처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곱창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관에 기름을 그대로 붓는 것과 같은 음식이었죠.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노른자는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을 쉽게 넘기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였습니다. 몸에 좋지만 칼로리가 너무 높아 중성지방을 올리기 쉬운 음식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먹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음식들이 혈관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오늘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매일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것, 이것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처럼 등 쪽이 푸른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둘째, 피가 굳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넷째,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환자분 한 분은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는데 다른 약은 그대로 두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210까지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볶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찌거나 기름 없이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을 살리는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은 예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혈관 건강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이미 혈액 속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더럽히기 전에 청소해 주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에 고기 섭취를 줄이고 하루 한 끼를 두부나 콩반찬으로 바꾼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늘리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콩을 튀기거나 설탕을 듬뿍 넣은 콩조림은 피하시고 두부, 청국장, 된장처럼 담백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혈관 살리는 음식은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잎채소는 혈관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잎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줍니다. 혈관이 잘 늘어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액 흐름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의 혈관은 유독 딱딱합니다. 반대로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꼭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혈관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말고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채소는 매일 혈관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혈관 운동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의 운동, 다음 날 몸살이 나는 운동은 혈관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세게 했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전력 질주가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보폭을 조금만 넓혀 걷는 겁니다. 하루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계단 오르기를 더하면 하체 근육이 자극되면서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확실히 커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2-3층만 계단을 이용해도 혈관은 반응합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실버체조가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팔다리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무릎이 괜찮다면 수영이나 자전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환자분은 식단 조절과 함께 빠르게 걷기를 시작한 뒤 총 콜레스테롤이 260에서 210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과 운동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 혈관이 살아납니다. 같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유전도, 나이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을 얼마나 바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철수님은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290, 중성지방 240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약을 처방받고도 약만 믿고 살 수는 없다며 식단부터 손보셨습니다. 곱창, 튀김류는 끊고 달걀은 흰자 위주로 드셨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매 끼니 챙기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05, 중성지방은 150 아래로 떨어졌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이연일님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며 식습관을 거의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견과류는 매일 한 움큼, 곱창도 한 달에 몇 번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운동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결국 약을 추가로 드셔야 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완벽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지켰느냐의 차이입니다. 혈관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선택의 반복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혈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식사 시간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 끼를 굶고 다음 끼에 몰아서 드시는 습관은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쉽다 해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혈관을 살리는 기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술은 줄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술,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술 모두 혈관에는 부담입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하, 한 번 마실 때 소주 반병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술은 중성지방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수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 6, 7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피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무섭다고 검사를 미루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혈관은 조용히 나빠지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수칙들이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은 침묵하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 혈관 안에서는 매일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곱창, 달걀, 노른자과 견과류는 혈관을 막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등푸른 생선, 콩류, 잎채소는 혈관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하지 않는 걷기 운동만 더해져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 오늘 산책 20분, 오늘 술 한 잔 줄이는 선택.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약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혈관 건강의 주인은 의사도 약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혈관에 묻지 마십시오. 괜찮겠지라고.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선택이 내 혈관을 살리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힘을 믿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앞으로의 다짐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